BMW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1600-5908에서만 가입이.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네, 탱그리님, 누이사사님, 수호천사 33님. 이쪽은 들리는 것 같고 이쪽은 안 들리는 모양인데. 네, 동교태님, 박기신님. 예. 자, 오늘 뭐 추석을 연휴를 앞둔 상황이라서 몇 분 안 들어오셨네, 그죠? 3.1운동개미님. 예. 근데 돌직구 타이밍이 도움이 많이 됐죠? 3.1운동개미님. 그죠? 네, 영투님은 왜 들어오셨어?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던 내용을. 자, 뭐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원고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그죠? 원체 많아서 그러니까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거고, 그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는 분들은 뭔 소린지 하나 이해가 안 하기야. 제 와이프도 와이프는 주식을 전혀 잘 모르는데 제가 뭐 거의 25년 가까이 주식을 하고 있어도 주식을 잘 몰라요. 제 방송 보면 무슨 얘기야 그게 도대체? 왜 주식 뭐 사라고 얘기하고 팔라고 얘기하면 되지? 뭔 너무 그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못 알아듣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이거나 주식을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죠? 하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아서 아무 매크로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10년마다 한 번 오는 시장. 10년마다 한 번 오는 시장. 그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급락해가지고 온 시장. 그걸로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제가 돌직구 타이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은 시장 전반이 다 급락을 했지,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 부분들이 다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도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와 그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거는 천지차이지. 그제? 제가 여러분들 매번 방송을 하면서 여기에도 있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방송한 거를 다 여기다가 녹화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게임이니 플랫폼이니 반도체니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세비캠 성일하이텍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았을 거예요. 순환경제라는 이야기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죠? 순환경제가 뭐야? 그냥 2차전지 소재 폐배터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뒷북 치면서 폐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뭐다 이런 이야기하지 여러분들께 폐배터리가 어떻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오고 한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방송으로는 가장 먼저 들으셨을 거라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하세월이 걸리니까 홀딱 넘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가 시장 떨어질 때도 콩나물 시루 이야기를 하죠. 그죠? 콩나물 시루 이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여러분들 그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뭐 낙폭과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섹터 종목을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주면서 기다리자. 아니, 전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될성 싶은 나무에게 물을 주는 거지. 그냥 될성 싶은 나무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이야기 고성장과 그러니까 오늘은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엄청 30분을 이야기해야 될 내용을 그죠? 거의 40장이 넘는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한데 여기서 보는 거 이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80년대부터 지금 이 파란색 라인이 S&P 500의 상승 흐름이 쭉 진행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조정받고 있지만 그러나 경제 성장률 이 회색의 막대 그래프로 보게 되면 그 당시는 고성장 미국도 그죠? 7, 8%대 고성장을 구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시장은 80년대, 90년대에 15% 경제 성장률을 이뤘던 때 고성장 국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데 80년대에 뭐 우리나라 건설주들 막 난리 났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난 이후 2008년 이후부터는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으로 줄어든 거야. 응? 5% 이하대의 경제 성장률로 우리나라는 미국은 4% 이하의 경제 성장률로 줄어든 거예요.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다 저성장 국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이야기하는 게 2008년 이후로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렇게 장치 산업이라고 하고 산업재 소재라고 하고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들을 섹터를 매매를 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그런 종목은 쳐다도 안 본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한 게 이런 의미라고 시장의 성장의 국면이 지금 전쟁 때문에 저성장이다? 아니. 반짝 지금 막대 그래프가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올라간 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왕창 풀어서 잠깐 올라왔던 거고 이제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 정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전쟁이 노이즈를 더 발생시키는 것 뿐이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률이 고성장일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저성장 국면에서는 주가가 내려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2008년에서 2022년까지 그죠? 지금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52주 신저가 갱신하고 그랬다 해도 그죠? 2008년 3월에서 2022년 8월까지로 보면 애플이 4,000% 올랐어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뭐해? 지금 막 난리지,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제가 반도체 반토막 났다, 반도체 수출 반토막 났다 막 난리 쳤잖아. 응? 반도체 하면 안 된다고, 경기 민감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도 2008년에서 2022년까지 574% 올랐어요. 응? 삼성 SDI 863% 올랐고, 네이버 지금 죽사발 나고 있어도 550% 오른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비하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2008년에서 2022년을 비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S&P 500이 2008년에서 2022년까지 그죠? 14년 동안
등락 S&P 500은 197%가 올랐어. 그죠? 197%가 올랐어도 이 평균보다 애플은 4,000%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고, 우리 시장은 2008년에서 2022년 8월까지 코스피 기준 42%밖에 안 오른 거야. 그 42% 동안 삼성전자는 574% 올랐고, 그죠?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 부분들은 몇천 프로 오른 거지. 오른 종목도 있고, 이건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 비교를 한 거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시장, 종합주가지수 박살났어. 그죠?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뭐예요? 항상 국면마다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에요.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야. 그죠? 자, 저점 외바닥 이후 저점 부분에 지금 이거 이렇게 그대 있어. 어디 갔어? 지우는 게 자, 3,316포인트를 찍고, 그죠? 쭉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야. 그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대충 그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7월 4일 날, 여기서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고 이게 내려오면 맨날 뭐해? 떨어진 종목 찾아. 응? 카카오. 그죠? 카카오뱅크. 저 신저점 깼잖아 또. 그래, 이거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락하고 있는 애들,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쪽에서 뭐예요?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선수들만 해라. 그 종목, 그 회사를 정말 잘 아는 사람들. 응? 오랫동안 저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걸 그죠? 계속 지켜보면서 그 회사의 변화를 변화 흐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때 사는 거지. 야, 얘가 9만 원이었는데, 7만 원이니까, 뭐 6만 원이니까, 5만 원이니까, 4만 원이니까, 2만 원이니까, 지하실 파고 있잖아요. 그죠? 지하실 파고 있는 거라고. 이거 거래량 한번 나서 또 내려오는 라인 부분에 또 거래량 늘었다면서 들어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 정도로 빠졌나? 아니잖아.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저점을 깼어요? 7월 4일 저점 안 깼어.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가에도 비교 드렸죠? 그죠? 시장보다 강한 섹터와 시장보다 강하지 않은 섹터가 있다. 그런 쪽에 어느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것이 시황이다. 그지? 단평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하지만 OCI는 하지 말아라. 그죠? 이거 저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잖아. 그죠?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하나 솔루션을 해라. 그죠? 오늘 얘도 하나 솔루션도 3% 약세를 보였네. 그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2차 전지 소재 이야기를 해. 응? 2차 전지 소재. SKC 어때요? 저점 또 깼지? 일진 머티리얼. 그죠? 저점 7월 4일 저점 또 깼잖아. 삼성 SDI. 제가 2주 전인가 새로 회원님 들어오셨을 때, 그죠? 그 회원님이 1년치 이상의 수익을 딱 이틀 만에 벌었다 그랬죠. 그죠? 응? 딱 들어오던 날 제가 삼성 SDI 팔라 그랬어. 2주 전에. 하지 마시라고. 그거 폐배터리 관련주로 들어가라. 그대로야. 폐배터리 관련주래라. 폐배터리 관련주 쉐비캠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올라왔는데 가장
이날이잖아. 8월 10일 날 저녁에 8월 10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때가 88,000원짜리. 그리고 나서 1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 성일하이텍. 이제 세비캠은 부담구역에 들어왔고 그걸 바턴을 이어받아서 성일하이텍. 그죠? 8월 10일 날짜가 언제예요? 여기잖아. 응? 이것도 뭡니까? 가격 라인이 9만 원, 9만 5천 원. 여기에서 16만 원. 거의 더블이 왔죠? 더블 오면 쉬어야 돼. 응? 기본이 더블 오면 쉬어야 돼. 더 가기 위해서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께 표현한 건.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 세비캠, 성일하이텍.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종목? 종목 이름. 모르시면 간첩이지. 네, 모소대나무, 코스모화. 그죠? 코스모화. 오늘 우리 회원님이 보유하고 계신 거 얼마에 팔아야 되냐? 26,400원에 팔아라. 50원 안 왔어. 파셨을 거야. 다른 종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응? 왜? 오늘 슈팅 나온다. 그죠? 슈팅 나온다. 코스모학 다음 또 종목이 또 하나 있지. 어떤 종목이었어요? 코스모학 다음. 방송을 꾸준히 드시는 분 다 아시잖아. 응? 아니지. 유일에너테크 뭐 이런 시가총액 작은 건 전 안 해. 잘. 모소대나무님.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잊혀전지 소재 또 한 종목 있죠? 뭐? 나자로 시작하는 거. 나노신 소재. 그죠? 그냥 2차 전지 소재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게 시황인 거예요. 응? 그게 시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루하지만 재미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면마다 참 저는 태조 이방원에 뭐 동의하진 않아. 이 용어에. 근데 이 용어를 쓰니까 쓰는 것뿐이지. 그죠? 이렇게 자동차 차화정만 갈 때 저는 차화정 LG 화학만 매매했었어. 이 당시에. 9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올라갔지. 차화정 갈 때. 그죠? 그때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S-오일. 그죠? 좋은 기름이니까. 그죠? 그 정유주들하고. 그런 주식들만 딱 12종목이 올라갔던 때가 이때야. 그때 LG화학이 주력이었어요. 그렇게 국면으로 그때 시장이 좋았느냐? 시장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그죠? 종합주가 지수 어느 섹터, 어느 종목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그게 차별화 장세. 오늘 타이틀의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황을 알아야지.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많이 떨어졌으니까 내일 오를 거예요. 운 좋게 많이 떨어진 거 올라가고 그거는 아닌 거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시황과 섹터 전략을 갖고 그죠? 섹터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느 섹터를 가졌어. 그런데 떨어질 수 있어. 예기치 않은 뉴스로 하락하고 그런데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매수를 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 매수는 기술이다. 매수는 기술이고 그죠? 매도는 예술이다. 그래서 주식은 예술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매번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말아라. 가치를 보고 살고 그 가치에 맞는 시장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 그게 주안점이야.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번 주에 와서
주식 갖고 넘어갈까요, 말 거예요? 무슨 저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그죠? 안 가져갈 거 있으면 미리 이미 지난주에 정리했어야지. 내가 급한 돈이면 추석 자금이면 추석 전에 왜 그 연휴 앞둔 흐름에서 고민을 하냐고. 고민할 거면 지난주에 다 끝냈어야지. 그래서 제가 한 발 앞서서 여기에 시황을 되도록이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연차니까 이거는 지난 거니까, 그죠? 뭐 청도 봉쇄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여러분들 중국의 중추절이, 국경절이 20차 공산당 당 대표대회가 10월 16일인지 다 알고 계시지? 매매하는 단기 매매 전문가들은 다 알아. 이것도 모르면 전문가도 아니고. 그 긴 스케줄을 보면서, 그죠? 옵션 만기, 쿼드러블 워칭데이 내일, 거기에 연휴 있어? 그죠? 주가 밀면, 여러분들, 개인들, 예탁자산은 53조, 54조에서 멈춰있고, 개인 신용만 17조대에서 19조 4천억까지 올라와서 신용만 잔뜩, 그러면서 갖고 있던 개인 투자가들, 그 신용 대부분 어떤 종목을 샀겠냐고? 그죠? 올라가는, 폐배터리,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다 팔아갖고 떨어지는 종목 계속 물타기 하면서 신용 썼을 거야. 그것도 한번 박살나는 거야. 내일 아침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겠지 하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건 다 팔고 떨어지는 건 계속 더 사고. 주식은 내가 샀는데 종목이 떨어진다. 절대 더 사면 안 돼. 아셨죠? 불타기는 해도 물타기는 저는 안 해. 제가 사지 말라. 샀는데 매수했는데 떨어진다. 저는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 그 잘못된 판단은 그 종목 그 수량으로만 피해보는 거야. 그래야 딴 올라가는 걸로 수익 나서 그걸 가지고 이거를 이쪽에서 손해난 걸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올라가는 종목, 이런 시장이 오늘처럼 불안하면 올라가는 종목은 다 때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사고, 그러면서 많이 사지 말아야 될 종목 비중을 왕창 늘리면서 계속 떨어지면 꼼짝도 못해.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은. 절대 내가 선택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매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니까 계속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야 되는 시점은 반드시 올라가는 시점에 사야 돼. 그 실패할 수도 있지. 당연히 저도 실패하고. 실패하면 저는 절대 추매 안 해요. 다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야지 돌아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겨나가기가 어렵다고. 그게 기본이야. 공산당 다 대표회의가 이 내용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을 해야 되는데 왜 제목이라도 여러분들께 알라고 이야기를 한 건, 여기에서 시진핑이 2021년 8월 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야. 여기에도 작년 8월 달에 제가 공동 부유와 관련된, 그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상치 않다. 그죠? 그래서 중국의 공동 부유와 관련된 부분을 여기다 올려놓은 적이 있을 거야. 시진핑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공동 부유라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결국은 그동안 그 이전에 집권했던 마오쩌둥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앞선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그 부분에서 발전 단계로 추구했었던 선불론에서 공동 부유,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분배. 응?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발전으로 바뀌는 것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왜 중요하느냐? 미국은 미국 시장을 저한테 딱 찔러서 이야기하라면 이거야. 그죠? 이거야. 이건데 이거를 요약하면 뭐냐? 서방 국가의 미국을 중시한 동맹국들의 프렌드 쇼링, 공산국가들의 그죠? 자체 내의 자급자족, 이 공급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신냉전 패권의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쪽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에게 산업이 혜택을 받을 거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응? 또 다음에는 그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뭐 어제 바이든이 뭐 저 G20 정상회담에서 뭐 저 시진핑을 만날 수 있다? 아, 한갓 진소리 하고 있네. 그죠? G20 정상회의가 11월 달에 있는 걸 아시죠? 누가 시진핑이 그러면 만난대? 그 이야기는 뭐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죠? 간보나? 그건 뭐겠어요, 결국. 지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달 앞두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은, 네? 미국은, 그죠?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아까 제가 방송에도 이야기한 거 똑같이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꾼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반일 감정 이용하고, 반중 감정 이용하고, 그거하고 똑같아.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이 표를 얻으려면 반중을 자극을 해야 돼요. 응? 그거와 관련된 내용도 이미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다 이야기를 한 내용이야. 그게 다 어딨어? 그죠? 미국이 중간선거 앞두고, 그죠? 정치 흐름 변동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그죠?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올라오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율 격차가 빠르게 축소됐거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견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4월 말 발의된 21세기 국가 경제 경영 강화를 위한 이게 다 중국 견제와 관련된 법안, 그리고 중국 경제보복 대응 법안 미국 하원 통과했고 8월 달에 그런 가운데에서 그거와 맞춰서 앞으로 계류 중인 법안도 대부분 다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흐름의 법안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 규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복 속에서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정책과 어떤 흐름을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야지.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벌써 40분인데 할게. 너무. 자, 이게 대충 넘어가야 되겠다. 네,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요 부분이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거 있죠. 자급자족 모델에서 이런 자국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 흐름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그죠? 그러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 소비 관련한 부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거지. 중국은 자체 내 내수 쇼링 정책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간재 수출했던 국가들에게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쪽 시장 서방 국가들이 프렌들리 리쇼링과 그리고 이 중국의 이런 정책 흐름들은 결국 탈세계화 이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저금리 저인플레이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건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디 갔어?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수출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죠? 대미 수출주다. 농기계도 높아. 그죠? 그런데 농기계는 여기서 표를 보면 농기계는 이미 그 이전에도 높았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5년간에 비교해서 그 5년보다 확실하게 는 게 뭐예요? 수치상. 강관도 늘고 자동차 부품도 늘었고 건설기계도 늘었지만 건설기계는 21에서 26, 5%잖아. 2차 전지는 확 늘었잖아. 그죠? 18.9%에서 38% 가장 많이 오른 게 2차 전지 쪽이라고. 그죠? 그러면 2차 전지 쪽에 누구의? 미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놓여 있는 게 삼성 SDI에 아니잖아. SK 이노베이션도 있지만 SK온도 있지만 가장 혜택 받는 건 누구의? LG 엔솔이잖아.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동차에선 현대유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현대유야. 이게 강달러 수혜를 받으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쪽이에. 자동차도 물론 괜찮은데, 그지?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면 현대유야 쪽이 나은 거고. 순항이 이건 8월 10일 날 다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이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시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의무화. 이거 이제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다 이 순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5일날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전기차와 폐플라스틱 활용을 위해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잖아.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시장을 커질 수 있다는 걸 이제서 안 거지. 그죠? 그때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도 중국 시장이 가장 먼저 올 거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관련 종목들의 얘기들은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에코프로 BM은 그죠? 오히려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고 있는 형국이고, 그죠? LNF는 지금 제대로 수혜를 못 받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은 화요 코발트, 코스모화, 그죠? 성일 하이텍 이런 쪽이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못 했는데 7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BYD한테 밀렸어. 7월 달로만 보면. 그런데 누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지만 그만큼 중국의 배터리가 엄청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보면 7월 달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에 4.1%였는데 올해 4.4%, 삼성 SDI 1.2%였는데 2.0%, SK온 1.4였는데 2.4. 그죠? 그 증가율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자릿수, SK온이나 두 자릿수지만 이 중국은 BYD는 205%잖아. 그죠? 이렇게 증가폭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을 만큼 중국의 크다. 근데 그걸 중국의 마켓 점유율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저 표를 올린 게 아니라 그죠? 저런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미국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당근책을 쓰는 흐름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그 중국을 제외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서방 국가 진영이잖아요. 공산당 중국 말고. 그죠? 그쪽에서는 LG 엔솔이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LG. 뭐 SK온과 삼성 SDI, CATL도 3위나 되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런 가운데 LG 엔솔이 뭐예요? 1등, 여하튼 1등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 그죠? 그 부분 내용은 요거지, 그지? 오스트리아, 리튬 오스트레일리아는 자회사 엠바이로 스트림을 통해서 LG 엔솔과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가공 계약. 이게 이제 재활용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뒤늦게 또 확신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죠? 또 다른 쪽에서 흔들릴 수 있다면 차라리 다른 거보다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그죠? LG 엔솔도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부분에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 이 뉴스 많이 받고 방송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리튬 가격이 올라가서 K배터리가 오히려 좋다. 그런데 아무나 좋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이유가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죠? 코발트와 니켈 가격 비해서 리튬 가격의 상승 부분이 큰 상황. 그런데 중국이 주 사용하는 LF 배터리에 거기에 리튬이 첨가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튬 가격이 세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코발트 니켈 가격의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3원계 배터리를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나 일본 이쪽 배터리 완성 셀 업체들에게는 그죠? 중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쪽보다 가격의 갭 월등히 지금 리튬 인산철보다 이 3원계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그죠? 비싸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로 가는 부분을 이게 축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원체 철강 가격이 하락해서 리튬 LFP 배터리 이런 쪽 라인 부분 그거 우리나라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든 그쪽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하면 완성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엔솔도 충분히 매력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삼성폰 여러분들 폰 재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지. 그죠? 아이폰은 사양 산업인 휴대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계속해서 고가 전략 부분에 있어서 그 충성 고객의 힘을 갖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데, 그죠? 삼성폰은 아니지, 이제 폴더폰 하나 찔끔 그거고.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잖아요. 굽어진다고 굳이 옛날에는 휴대폰 나오면 2년 안에 막 바꾸고 새 걸로 진화하면서 바꿨지만 지금은 폴더블폰 나온다고 여러분들 빨리 폴더블폰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굳이 5년 7년 돼서 바꾸는 거라면 몰라도 응? 그런 매력 자체는 그게 그나마 연명을 하는 수준이지 그게 더 세게 가는 흐름 부분은 아니다. 이제 결론. 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야.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부분. 이런 부분이 짓눌렀다. 예? 8월 17일 FOMC 이사록 이후.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미국 시장이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8월 17일 FOMC 이사록 공개되면서부터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반등할 타이밍, 반등해야 되는 미국 시장 나스닥 타이밍에서 그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관을 훅 걸어 잠그면서 급락을 했고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오면서 우리 시장 쿼드러블 워칭데이와 합쳐지고 접목되고 그런 가운데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그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 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를 제어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이제 내일 환율 이 급등을 제어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 내일까지가 피크. 왜? ECB가 0.75bp를 인상을 하면.
0.5에서 0.75bp를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0.5에서 0.75bp 사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75bp를 할 것이라고 봐. 그렇게 돼야 그죠? 강달러가 주춤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나 그게 세게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일정 정도 속도 조절을 하는 지금 뭐에 추세 움직임으로 봐서 지금 그 라인을 봐도 요 1,400원대 요 라인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으로 보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만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킹 달러라고 할 만큼 뭐 달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지금 위안화부터 시작을 해서 유로와 엔화 다 약세니까 그죠? 그 분위기가 더 큰 거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뭐 무역 적자도 영향이 있지만 그게 더 큰 흐름인 건 아니야. 경기에 대한 부담과 복합적으로 다 작용을 하는데 이 리만 브라더스 위기 이런 흐름이라면 이렇게 1,500원 뭐 이 1,400원을 돌파해서 이런 리만 브라더스 위기처럼 가려면 결국 뭐예요? 그렇게 간다는 건 유럽이 뭐예요? 에너지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온다는 거지. 그죠? 이 파란 수치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건 그 위기야. 그런데 주가는 이래.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다 겪어봤고 그리고 1999년 여러분들 IT 버블 오기 전 밀레니엄 온다고 그죠? 밀레니엄 시대 2000년 그러니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간다고 99년에 코스닥 나스닥 막 난리치면서 새로운 기술이 뭐에 3만 원에서 32만 원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고 올라갔던 32만 2000년 1월 2일 날 저는 매도한 사람이야. 그게 딱 고점이야. 3만 원부터 매매를 해서 1999년 4월부터 매매를 해서 2000년 1월 3일 장 개시하는 날 동시호가에 때린 게 새로운 기술. 그 당시 한글과 컴퓨터.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코스닥 박살났었지 그때가. 그죠? 밀레니엄 시대에 온다고 막 IT 버블이 있던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다 겪어봤어. 항상 위기는 그죠? 온다 해서 오진 않아.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있지만 센티멘탈이 무너진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적인 부분들이 추석, 연휴 이런 부분들하고 놓여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연준 인사들 지금 이렇게 발언 예정되어 있는 그죠? 요 타임 지금 이게 다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인사들의 이야기를 앞두고 주변 시장의 금리 인상 이런 흐름들 속에서 짓누르고 있는 이 타이밍이 오히려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와 있고 환율의 꺾임도 0.75bp, 0.5bp는 조금 부족하고 0.75bp를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유럽의 물가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수치로 봤었던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경제지표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공급층 물가 압력이 지금 유의미하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은 센티멘탈로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은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지만 주시장 불변의 법칙, 주식은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매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되고 그죠? 추석 한가위 여러분들 잘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명가 MTNW 사칭 주의. 여러분, MTNW 어드바이저는 절대 가입비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MTNW